예, 자 오늘 자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마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뭐 윤석열 씨 테마주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지난주였죠. 2주 전에는 이제 공수처 수사 착수 뭐 그 뉴스 나오는 바람에 한번 크게 흔들렸었는데 좀 반응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주말에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들이 오늘 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아마 조금 실망하시거나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테마주 오늘 점검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뭐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트 얘기는 항상 뒤에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 이슈를 좀 이 악재죠, 그죠? 이걸 분석을 해드리고 항상 그래요. 악재가 있으면 반대편에 그 수혜주, 반사이익을 얻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뭐가 갔는지 2주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또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 대선주를 저희 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미리 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라벨라님도 어서 오세요. 윤석열 테마주 잘못된 거 없고요. 잘 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너무 비싼 걸 사셔서 좀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윤석열 테마주 끝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안 끝났어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코스피 지수가 약간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죠? 그 얘기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지난주에 미국의 다우 지수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미리 알고는 계셔라. 설령 떨어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셔라.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또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그때 했던 얘기랑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조금 떨어지죠. 희한하죠, 그죠? 저는 비관론자도 아닌데 떨어지는 거 잘 얘기해드리죠, 그죠? 올라가는 것도 자신 있는데요. 떨어지는 것도 자신 있습니다. 아무튼 쓱 떨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좀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너무 걱정들을 하지 마시고요. 지수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또 비관론자들도 지수 급락한다고 또 아마 그 나팔을 또 불 것 같은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져도요 올라가는 게 있어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비관론자들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냥 떨어질 거다, 현금 들고 있어라, 주식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없어요. 대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비관론자들. 맨날 안 된대요. 맨날 안 된대요. 그래서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안 된 분들이에요. 돈도 못 벌어요. 자기도 못 벌고 남들도 못 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당분간 주식 관련된 얘기를 그분들이랑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설령 그 비관론자가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랑 주식 관련된 경제 관련된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전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관론자 얘기는 그냥 참고 안 하시면 돼요. 다우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조정이 시작된 것 같죠.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요 멀쩡하잖아요. 왜 이건 얘기 안 해줄까요? 그렇죠. 다우지수는 조정을 시작한 것 같은데 나스닥은 멀쩡하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세요. 설명 못 할 겁니다. 비관론자들이 이제 뭐라 할 건데, 그러면 당신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 나는 인버스 들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뭐 투자 전략을 글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반 개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지수가 급락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인버스는 샀느냐 물어보세요. 안 샀을 겁니다. 샀다고 거짓말하면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안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듣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지수가 흔들릴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수 얘기는 나중에 뭐 좀 달라진 게 있거나 좀 그러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뭐 지수 얘기할 시간이 아까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지난주에 얘기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코스피 지수는 조금 떨어졌고 코스닥은 별로 많이 안 빠졌죠, 그죠? 대부분 코스피 지수가 딱 약세를 띄니까 코스닥이 좀 낮죠, 그죠? 지수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고요. 물론 이제 낮에 우리 정의원들한테는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 20, 30분, 20분 이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윤석열 테마주랑 최재형 씨 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리고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윤석열 테마주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지금 윤석열 테마주건 뭐 누구 테마주건 대선주 하고 있다. 1번 찍어보시죠. 있으시죠? 할 계획이다. 2번. 그래요. 생각이 좀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2번 찍어보시고. 하고 계시죠, 그죠? 네, 좋아요. 토기쟁이님은 2번 찍으셨네요. 네네. 자, 보세요. 주말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그죠? 대선주 잘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미 몇 달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장을 마칠 때, 오후 3시 반이면 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낮에 하는 회원들 방송을 할 때, 제가 인사할 때 요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말 뭐 잘 보내시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는 이제 뉴스 보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금요일 끝날 때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말에는 뉴스를 좀 보세요 그래요. 정치 뉴스를 보시되 금요일하고 이제 토요일은 편하게 쉬시고 일요일날 오후 한 뭐 5시나 6시 이후에 그때쯤 돼서 뉴스를 한번 보셔라. 그러면 정치권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항상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한간에는 이제 일부러 주목받으려고 주말에 무슨 사고를 터뜨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원래 정치인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말에 보통 무슨 일이 생깁니다. 항상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월요일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정치 뉴스를 보시라고 하되 하루 왼종일 볼 필요가 없고 다 진짜 뭐냐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게 수습이 되고 진입하기 다 끝나는 일요일 저녁 때쯤에 뉴스를 보셔라 그래요. 다 싹 정리가 돼 있어요.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를 딱 보고 이제 월요일날 내가 어떻게 될지 딱 포지션을 잡으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일이 터졌죠. 두 개가 있었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추리면 하나는 윤석열 씨 그 대변인 그 TV조선 그쪽에 조선일보죠. 아무튼 이동훈 기자 논설위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분 그분이 사퇴를 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종목 중에 디지털 조선이 오늘 나가 떨어졌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엑스파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엑스파일 뭐 얘기가 나오는데 여당에서 얘기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송영길 대표 그분이 얘기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야권 인사라고 알려진 뭐 그 한 분 있죠. 정치 패널 많이 나오시는 분. 네. 그분이 이제 뭐 이거 갖고서는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뭐 대통령 안 돼 못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삭제가 됐고 논란만 일으키고 그냥 공개도 안 됐어요. 그죠? 예. 이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정치 얘기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 윤석열 씨 보고 그 국민의힘 있죠? 야당에서 공격하는 쪽이 있는데 누구냐면 뭐 제 얘기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빨리빨리 입당하라고 스트레스를 준 게 누구냐면 유승민, 그 다음에 하태경, 그리고 이준석 요 사람들입니다. 다 유승민 게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그 엑스파일 얘기했던 그 정치평론가 있죠? 그분 김무성 씨 국회의원 할 때 전 보좌관입니다. 김무성 씨하고 유승민 씨하고 가깝죠, 그죠? 네. 예전에 그 새누리당 때 뭐 같이 그랬던 분들 아닙니까? 네. 저 윤석열 씨 싫어합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네. 유승민 씨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김무성 씨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정치인 다 싫어합니다. 네. 특히 윤석열 씨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옹호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이제 다 그쪽 계열에서 지금 공격하는 걸로 보입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네. 그래서 주말에 그렇게 논란만 일으키고 자기는 속 빠지죠. 그쵸? 네. 논란만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글 지우고 사라졌어요. 어디서 싸워요? 내부끼리 싸우잖아요. 야권 내부에서. 네. 생각이 비슷하시면 1번 찍어보시고요. 네.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네. 아무튼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죠. 그죠? 네. 고래놓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빠져버렸죠. 그래서 누가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피해 보셨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괜히 피해를 보신 거죠. 네. 윤석열 씨 욕할 게 아니라 민주당 욕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욕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가 진실인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진작에 얘기했었잖아요. 공격할 거라고. 외부에서 내부에서 공격을 할 거다. 이 얘기 했었죠.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하셔라. 그랬잖아요. 그거 한 겁니다. 지금. 공격한 겁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실이 뭔지 저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놀라신 것 같은데 2주 전에는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착수했다. 그래서 급락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고 넘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2주 지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여당에서 공격했는데,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공격했는데 지금은 자기 편이 공격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편이 아니죠. 근데 아무튼 야권에서 공격한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주식을 떠나서 공격 들어올 거 모르셨나요? 뻔하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를 하셨어야죠. 어떤 대비요? 미리미리 종목을 준비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럴 거라고 미리 생각이라도 하시고, 그죠? 그래 한번 올 거야. 그리고 또 오면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X파일 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센 거면은 나중에 확 터뜨릴 것 같은데, 가장 분위기 좋을 때, 그죠? 근데 처음부터 저러는 거 보니까 실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본질은 뭐냐면 X파일이 있다 없다 누가 뿌렸다 그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뭐예요? 대선주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윤석열 테마주 끝난 건가요? 최재형 테마주 지금 사도 될까요? 물렸는데 좀 봐주세요.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시작된 거라고요. 이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사퇴도 하고, 그죠? 누가 와서 은근슬쩍 공격하면 찔러보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럼 뭐예요? 종목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죠? 4월 달에 윤석열 씨 테마주 애니농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했다가 떨어지니까 정책주를 4월 달부터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요즘 힘드시죠? 왜요? 안 가니까. 왜 힘드실까요? 안 가니까요. 왜 안 갈까요? 정책주가 왜 안 가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네거티브를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종목들이 안 간다고요. 기억하세요? 이게 다 해드렸어요. 대선주만 저 20년 했어요. 대선주만 20년. 줄줄줄 외우고 있잖아요. 저도 원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대선주 하다가 많이 배웠어요. 정치에 돌아가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정치는 잘 몰라요. 근데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주식하다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아까 그랬죠. 끝난 건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2주 전에 겪어보셨잖아요. 공수처 수사 착수 얘기 나왔을 때 뭐 잘못되던가요? 오히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두 개가 겹쳐서 X파일이랑 대변인 사태 겹쳐서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변인 사태 저거는 곧 잊혀질 것 같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갈 이제 금방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X파일 얘기가 나왔죠. 실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걸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대선은 프레임 싸움인데, 이제 뭐가 있는 듯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소문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지.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저쪽에서 가만히 맞고만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상대방은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쥐고 있는 게 없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잘못하면은 저기 안기부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죠? 안기부 없어졌죠? 그래도 아무튼 옛날 안기부죠. 잡혀갈 수 있으니까 대충 그냥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또 놀란 거죠. 심정이 충격을 받아서 아침부터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디지털조선 떨어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애니농률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오늘 은근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아침에 8% 급락 시작했고 마이너스 11%까지 빠졌고 끝날 때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끝났어요.
일단은 그 악재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갈 악재가 아니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거래가 없죠. 또 오해하실라. 저는 여기서 이거 추천한 적 없어요. 네. 항상 갖고 있으면 좀 파시라 그랬지. 네. 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보시면 어때요? 거래 별로 없죠.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래가 별로 없죠. 그럼 끝난 건 아니에요. 몇 개 더 볼까요? 웅진 떨어지긴 했죠. 마이너스 8%. 그런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개인들이 많이 던지긴 했어요. 약간 늘어났으니까. 그러나 큰 거래량은 아니에요. 네. 대부분 이래요. 그 다음에 차트를 잠깐 바꿀게요. 그 다음에 자연광경이라고 있죠. 뭐 정책 테마주 기대감을 간 거요. 이것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푸른저축은행 거래가 별로 없죠. 똑같아요. 승일 거래 별로 없고, 원유큐브 거래 별로 없고, 서현 똑같죠. 네. 아이크래프트 거래 별로 없죠. 네.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나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쉽게 한 사람의 대선 후보가 또 지지율 1위가 압도적인 1위가 뭐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애니눅률이나 아이크래프트나 이런 거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런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걸 사시란 얘기죠. 그래도 이제 불안하실까 봐 이걸 좀 해드리는 건데, 자, 쉬워요. 되게 쉬워요. 네.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왜 요번에 많이 샀을까요? 삼성전자를 주린이들이 많이 샀어요. 왜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사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에 대안이 없잖아요.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대안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사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려고, 그렇죠? 네.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윤석열 씨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싫건 좋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 말 아시죠?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네. Too big to fail. 네.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쵸? 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뭘 걱정하십니까? 네. 열심히 더 하시면 되죠. 그쵸? 네. 마음 편안해지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네. 또 얘기해 드릴까요? 부방이라고 있어요. 부방이 이게 윤석열 씨 테마주였거든요. 그래서 막 웅진하고 애니농길이 막 날아다닐 때 3월 말에 상한가더라고 막 그랬어요.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상한가 나오고 며칠 안 됐는데 회사에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허보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허보열 사회이사, 이분이 이제 윤석열 씨하고 인맥이 되는데 이분이 사퇴했답니다. 사퇴. 그래서 이 종목이 갑자기 마이너스 14% 15% 급락합니다. 자, 윤석열 씨 인맥주를 급등했는데 그분이 나갔어요. 회사에서 확인해 줬어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안 계세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죠? 잘 안 끝나요. 대선주는. 옆으로 돌리다가 세력이 참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 왜요? 반등 나오더라고요. 나가라고. 자, 물리신 분들 다 나갑시다 이제. 그래도 안 파신 분들은 책임져야죠. 그렇죠? 네, 세력이 올려줬다니까요. 나가라고. 얼마나 매너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죽었나요? 살아있어요.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쉽게 안 끝나요. 전에 남선아미님도 그 동생분 이계현 씨죠? 네. 이낙연 씨 그 동생분이시죠? 그분이 사퇴했을 때 이거 하한가 맞았잖아요. 점하한가. 그러게 끝나든가요? 끝나게 뭘 끝나요? 여기였었죠? 그러나서 올라갔잖아요.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 들고 계신 분들 선발주자건 뭘 들고 계시는 간에 좀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세요. 차트 보고 계좌 보고 호가창 보고 이미 다 끝났는데 밤새 또 저기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그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네. 걱정을 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고. 맞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걱정을 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고. 네. 그냥 편히 주무세요 오늘. 딴 생각하지 마시고. 네. 대선 테마주는 쉽게 안 끝납니다. 네. 그러길래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사셔가지고 고생들 하세요. 네. 보세요. 이런 거 단타치기는 좋은데 네? 수익을 좀 챙기거나 그러시지 여기서 사셔가지고 이게 뭔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 있는 거 사라고 하시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 네.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저희는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여기서 매매해서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방은 여기보다는 밑에를 좋아해요. 성향의 차이인데 이제 요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마음 편안하시라고 장점만 얘기해드렸고 단점을 얘기해드릴게요. 이 자리는 개인들이 너무 많아요. 종목 다 그래요. 덕성도 그렇고. 여기에 개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인간지표 얘기를 자꾸 해드릴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윤석열 테마주가 그 6월 초에 애니능률 상한가 나오고 막 급등했었죠. 6월 1일 그때 여기에서 그죠? 이때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뒤에도 그렇고 안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익이에요. 수익. 그렇잖아요. 신고가 냈으니까 수익이었겠죠. 그죠? 다? 안 팔라고 그래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신규원들도 들어오실 때 물어보고 주변 사람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무슨 의도로 저한테 질문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 거꾸로 물어봤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많이 갈 것 같아요. 많이 갈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그랬어요. 좀 줄이면서 하시죠. 네. 굳이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다 하셔야 되겠냐. 몰빵을 그렇게 많이 놨더라고요. 윤석열 테마주 덕성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몰빵을 그냥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못 팔죠. 몰빵하면 못 팝니다. 못 팔아요. 미련이 남아서. 좀 파시죠.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 다 끌려 내려왔잖아요. 좀 덜어내서 딴 것 좀 하시라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다 안 팔더라고요. 분위기가. 이 분위기를 옛날에 제가 많이 봤죠. 언제요? 토탈소프트, 수하나 ENT 여기 가서 봤죠. 이재명 테마주에서. 근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왜? 여기에서 좀 파시라고. 절대로 안 판대요. 자, 급락했다 올라왔죠? 여기 더 안 팔아요. 왜요? 여태까지 들고 있던 시간이 아까워서 도저히 못 팔겠대요. 그러다가 다 끌려 내려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여기 차트가 똑같았어요. 누구하고요? 이재명 테마주 우두머리하고 윤석열 테마주 우두머리하고 차트가 똑같아요. 토탈소프트가 누구랑 똑같을 것 같으세요? 덕성이랑 비슷해요. 뭐 완전하게 100% 다 저기 똑같진 않겠지만 보시라니까요. 오른쪽에 토탈소프트, 왼쪽이 덕성이에요. 뭐가 달라요? 똑같죠. 대충 고점 찍고 오른쪽에 토탈소프트죠. 고점 찍고 쭉 떨어지다가 두 달 뒤에 3개월 뒤에 올라왔죠. 여기도 고점 찍고 두 달 뒤에 3개월 뒤에 올라왔잖아요. 전고점 조금 제낀 다음에 뭐예요? 21선 깨면서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그 길 가고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여기 거래 이만큼 터졌죠? 그거보다 조금 덜 거래가 터지죠? 여기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이게 똑같죠. 미리미리 이럴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가방 컴퍼니라고 10년 전에 이제 저기 대선주 대장주인데 이 차트 보실래요? 이거 보시면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약간씩 다르겠죠, 그죠? 네. 고점 찍고 한 번 더 앞고점을 살짝 제껴요. 살짝. 그리고 나가 떨어졌어요. 개인들 다 물려가지고.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죠.
개인들은 항상 똑같이 반응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바닥에 있는 거 하시라고 그런 거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이 차트는 옛날부터 늘 나오는 차트예요. 이번에 토탈 서포트.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 우두머리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네. 정확히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그 강의했던 거 기억하세요?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차이. 선발주자를 공략하는 것보다 후발주자를 공략했을 때 장점이 뭔지 그 강의 한번 했던 적 있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선발주자는 악재가 떴을 때 큰 데미지를 입는다. 하지만 후발주자는 큰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지난주 지지난주죠. 목요일 날 윤석열 테마주 급락했을 때 그 공수처 수사 착수 했을 때 저희 방은 데미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데미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오히려 수익 실현 많이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많이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대선주가 이게 원리를 알면 되게 재밌거든요. 저번에 시소 얘기했죠. 시소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기억 못한다 4번 찍어보세요. 이게 시소예요. 놀이터 가면 한두 개씩 꼭 있죠. 그죠? 자, 뭐 처음 놓는다 4번 찍어보시고. 시소예요. 시소가 있는데 이쪽에 여당 관련주가 있고, 그죠? 이쪽 야당 관련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상 보면 여당께 먼저 움직이기는 해요. 네.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은 눌리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여당께 많이 올라가면 개인들이 그걸 많이 사겠죠? 그럼 많이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 올라타니까 무거워지겠죠? 다시 내려오겠죠. 반대편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쪽이 또 무거워지겠죠? 내려오겠죠. 이쪽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가요? 대선 끝날 때까지. 단 사람이 바뀌죠. 사람이 바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여당 관련주 중에 누가 먼저 가는 줄 아세요? 유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이낙연 씨 거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재명 씨 것도 가고, 뭐 중간에 이제 정세균 씨 것도 같고요.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갔어요. 더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죠? 네. 야당에 누가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황교안 씨 관련주가 좀 셌죠. 그렇죠? 네. 홍정욱 씨 것도 좀 갔고요. 지금은 뭐 홍준표 씨 것도 간 적이 있어요. 조금.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씨 거, 네. 최재형 씨 거, 김동연 씨 것도. 김동연 씨는 여당으로 해야 될지 야당으로 해야 될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김동연 씨 것도 오늘 많이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네거티브가 시작될 거라고 했었죠. 언제요? 그 사람이 본격적인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경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당의 경선이 시작될 때쯤 되면 서로 이제 공격이 시작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이제 링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링 바깥에서 이렇게 있어요. 왜 시간을 끄는 줄 아세요? 올라오면 공격받으니까.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얼굴을 딱 내밀자마자 바로 그냥 공격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쏟아지고 이쪽에서 쏟아지고. 지금 여당끼리 싸우죠. 경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야당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자기들 이권 싸움 하려고. 역시 정치는 더러운 거예요. 네. 소세지 만드는 거 보면은 소세지 못 먹는다잖아요. 정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더럽긴 한데 관심 갖고 보셔야죠. 그죠? 나란 일이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열심히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뭐에 네거티브가 시작이 되죠. 네거티브가 시작이 되면 정책주 순간 못 갑니다. 왜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정책을 홍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애가 둘이다, 뭐 부인이 뭐 3명이더라,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소리 다 돕니다.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거. 네. 그러니 주춤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왜 안 가겠어요? 세 분이서 싸우잖아요. 경선들 때문에. 여기는 지금 조용한 거예요. 요거 끝나면 이제 경선 어느 정도 룰 이제 저기 끝나고 나면 이제 흥행을 시켜야 되니까 막 분위기를 띄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 막 갈 겁니다. 네. 이재명 테마주나 이낙연 씨 거나 정세균 씨 갖고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야당은요. 싸우잖아요, 지금. 황교안 씨가 요즘 거의 안 가고. 아무튼 윤석열 씨. 이분이 제일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공격을 받아요. 네거티브 공격. 그럼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악재들이 막 터져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수혜를 입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씨가 공격받으면 이재명 씨가 수혜를 입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 나중에 1대1로 붙었을 때 각 당에서 이제 대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는 윤석열 씨가 뭐 큰 악재가 터지면 이재명 씨가 당연히 수혜를 입죠. 표가 그쪽으로 가는데 거꾸로 이재명 씨가 이제 큰 타격을 입으면 이제 그게 이제 윤석열 씨한테 유리하니까 그때 윤석열 씨 대마주 반사이익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윤석열 씨 테마주 급락하는데 이재명 씨 테마주 오르는 거 보셨어요?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지금 그 경쟁자인지, 즉 대항마라고 하죠. 누가 대항마인지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현재 분위기는 이재명 씨가 맞긴 하지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오늘 이제 주말 동안 나왔었던 악재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누가 수혜를 입어요? 예,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이 수혜를 입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시나요?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의 그거 했던 적 있죠. 두세 번 했는데 잠룡들 우습게 보지 말고 잠룡들 관련주들도 좀 사놓으시라고. 기억하시나요? 그 얘기 괜히 한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께 갔겠어요? 오늘 누구께 갔겠어요? 홍종식 거는 거의 해체가 되고 있다 그 얘기 했었죠? 네. 이미 다 얘기해드렸어요. 누구께 갔냐면 최재형 씨 거, 김동현 씨 거, 홍준표 씨께 급등합니다. 유승민 씨 것도 조금 올랐어요. 일단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몇 개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저희 방에서는. 왜요? 경험이 많으니까. 네거티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거티브가 시작이 됐다는 거는 네, 대선 테마주 이제 본격적으로 갈 거란 얘기고요. 요거 네거티브 끝나면 이제 정책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정책 쪽 본격적으로 가겠죠. 자 보세요. 오늘 누가 갔냐면 같은 라인이 갔다고 했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많이 간 게 누구냐면 최재형 씨 관련주입니다. 토토스푸스 같은 이재명 테마주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냥 반대편에서 부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최재형 씨 관련주 중에 오늘 상한가 간 거는 오픈베이스입니다. 원래 대장은 이루원,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얘기해드렸었죠, 그죠? 분석 다 해드렸잖아요. 이루원이 현재까지 대장이에요. 23% 급등했는데 네. 원래 이 정도면 얼추 끝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주말 동안에 뭐예요? 큰 호재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한테 호재지만 아픈 호재, 윤석열 씨한테는 아픈 악재지만 최재형 씨한테는 호재인 거죠. 반사이익이니까. 급등했죠. 상한가 못 갔어요. 대신에 상한가 한 게 또 있어요. 오픈베이스.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디지털 노선이랑 모양새가 똑같다고. 상한가 뽑았죠. 아침에 가장 강하게 급등했고 바로 상한가 들어가서 문 닫아버렸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이게 우두머리예요. 지금 우두머리 이 녀석이에요. 대장주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론이랑 같이 올라온 게 PPI인데 PPI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PPI는 저 생바닥에서 올라온 거예요. 고생했어요 이거. 혼자서 막 떨어지고 있다가 생바닥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인데 5,0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11,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2배 급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종목이 하나 나옵니다. 한세 MK. 천천히 올려놓고 있다가 그냥 홀로 상한가 갔어요. 회사 이름도 좀 낯서시죠? 한세 MK. 새롭게 등장한 누구예요? 네. 최재형 관련주. 네. 부도 차트를 만들어 놨다가 네. 쓱 올라오죠. 네. 후발주자입니다. 이론이 상한가를 안 가는데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도 다 분석해놨었지만 한일단주 있죠? 한일단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미사일 관련주였는데 돌리다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뭘로요? 네. 최재형 관련주.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여기서부터요. 거래가 다시 일어나죠. 돌린 거예요. 미사일 그 이슈는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그걸로 저기 뭐야 중간에 바뀐 겁니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재료를 바꿀 수 있다. 그죠? 이재명 테마주인 줄 알았는데 바뀌어서 올라온 게 오리콤이죠. 상한가를 가다 말았죠. 급등 나오고 서한 얘기해드렸잖아요. 신고가 슬쩍 내놓고 있다가 뽑았어요.
최지영 관련주들이. 인포뱅크 조금 올라왔고, 한일전자 얘기해드렸고, 피닉스 소재 원래는 다른 재료였는데 급등했어요. 다른 재료였는데 여기까지는 이준석 관련주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최지영 관련주로 바뀌었어요. 이거 모르시죠? 바뀌어요. 또 있어요. 시간에서 상한가한 게 있거든요. 성우테크론 여기 시간에서 상한가 갔을 겁니다. 오늘 5% 올랐고요. 네, 슬쩍 올리더니 시간에 상한가였어요. 그 다음에 대성창투라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요. 대성창투가 시간에서 7% 급등했어요. 이유가 뭐냐? 최지영씨 관련주래요. 서울대 법대 출신 그 사회이사나 감사 같은 임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아무래도 넓겠죠, 그죠? 네. 여기에서 뭘로 급등했었는 줄 아세요? 이준석 관련주로 급등했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최지영이래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인터넷 검색하시면 머리가 더 아플 거라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다 바꿉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꾸 바꿔요. 그리고 대장주가 은근슬쩍 바뀌어요. 분명히 1호원이었는데 오픈 베이스로 바뀌고 한세 MK가 상한가하고 막 그래요. 1등이 2등주, 3등주를 밀리고 자꾸 바뀐다니까요. 돌아가면서. 정신없게 가죠? 네. 이게 세력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순환매를 돌리는 거예요. 뛰어난 상태에서. 시간에서 상한가가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성우테크 저런 게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최지영 관련주 매수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PPI가 우리 회원들 오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익이 한 80%까지 났는데 대충 한 70%, 76%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추천가 계산해 보니까 5월 20날 아침 8시 40분, 46분에 추천했죠.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그 뒤에서도 한번, 두 번 추천했어요. 이 자리에서. 저 바닥이죠, 그죠? 바닥에서 추천해서 오늘 다 팔았어요. 끝. 1,500원, 11,000원, 뭐 그 정도에서 다 전략 매도 해버렸어요. 전략 매도 했죠, 오늘. 추천할 때 이게 일자리 수주도 됐었고, 최지영 관련주도 됐어요. 그래서 한번 추천했는데 이제 없는 부분 없게 다 사시라고 했고, 요거 기준으로 딱 한 달 걸렸습니다. 만으로 딱 한 달. 수익은 70% 이상. 손절 같은 거 없어요. 이게 뭐예요? 1호원 그 뒤에 거였어요. 1호원은 옛날 단톡방 추천주고, 요거는 라이브. 문자반, 라이브, 종목 똑같으니까 수익으로 나갔습니다. 단기 매매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단기 매매 100번 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거 한 번 수익 내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네. 정확하게 리딩해 드리고 있고, 네. 그렇죠? 네. 요거 수익 냈고 오늘 팔았죠, 그죠? 이걸 팔았어요. 팔았으면 문자 번호들 잘 들으세요. 네. 이거 팔았으면 최종 테마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이거 팔아서 어디로 갔냐면 이거 오늘 팔았고 아침에 휘닉스 소재 추천했어요. 이게 오늘 추천주인데 오늘 아침에 8시 50분 전후에 스윙으로 휘닉스 소재 최지영 수혜주를 냈죠. 맨날 바닥에 있는 것만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여기서 샀어요. 오늘 아침. 약간 떠있는 자리죠. 할 줄 알아요. 바닥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할 줄 아는데 바닥에서 이제 해야지, 바닥에 있는 거 사드려야 회원들이 편안해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급할 때는 이런 것도 사요. 아침에 시초가부터 사시라고 일찍 매수사인 내드렸고 시초가는 플러스 3%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준수한 거 아닌가요? 네. 한 20% 가까이 급등했어요. 최고가 19%인가 그래요. 네. 괜찮죠? 네. 최지영 후발주자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워서 못 사실 거예요. 떠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네. 신고가 나는 그 자리에서 사버렸어. 개인들 단타 치는 사람 여기서 절대 안 삽니다. 왜요? 정고점이거든요. 네. 여기서 떨어지면은 손실 크게 나니까 무서워서 안 사는 자리예요. 그걸 노려서 허점을 누르고 들어간 거죠. 최지영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라 PPI에서 적당히 수익 내고 빠져서 다른 데가 수익을 또 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레방아 돌리듯이 계속 순환비를 돌리는 거예요. 단기 매매보다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더 잘 벌립니다.
단기 매매를 그 우리 간식으로 얘기하면 네, 그냥 호프집 가면 주는 강냉이 있죠. 네, 마카로니 비싸게 생긴 강냉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스윙은 그런 강냉이가 아니라 요리예요. 요리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다고. 이어서 후발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미리미리 사놨어요. 이런 것들을 PPI를 언제요? 지난달에. 윤석열 씨 공격받을 거 뻔하니까 누가 가겠어요? 같은 라인에 있는 게 한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씨도 이제 같은 라인에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5% 아래에서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이 홍준표 씨거든요. 이분 테마주가 누구냐면 영화금속입니다. 이거 추천했어요. 언제요? 요거는 4월달에 샀어요. 4월달에 저기 애니농률 있죠? 그럼 고점 찍을 때 덕성운이 고점 찍을 때 저 바닥에서 사놨어요. 여기에서 매수가는 1,800원 됩니다. 1,800원. 오늘 종가는 2,600원. 수익이 한 40% 넘더라고. 상한가 갔어요. 왜 갔을까요? 네. 홍준표 씨 관련주예요. 윤석열 테마주 급락하는데 저희도 윤석열 테마주 많거든요. 피해 입은 건 하나도 없고 네. 수익 나는 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왜요? 미리 깔아놨으니까요. 알고 깔아놓은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차트를 보면 여기서 산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요. 이게 뭐냐면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급락했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도 않을 때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주셨어요. 이런 점. 천천히 수익 나다가 딱 때가 되니까 뽑아버리잖아요. 여기에 저항대가 있는데 무시하고 올려버리는 거. 왜요? 이게 단기 급락을 시켜버리면 이 저항이 녹아버리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개인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랬었어요. 같은 라인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동현 씨 관련주 있죠? 김동현 씨 관련주는 PM풍년 아시죠? 이게 제일 유명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상한가 갔다가 풀렸죠. 그런데 김동현 씨 관련주 중에서도 후발주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호메론입니다. 그래서 자박자박 올라오죠, 그죠? 네, 올라와요. 그러면 김동현 씨 후발주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저희 방 회원들한테 수익 시연을 꽤 많이 해드렸거든요. 자, 문자 번호도 잘 들으세요. 자, 여기에서 아무튼 아까 PPI도 팔고, 그죠? 네. 아까 이재명 테마주도 뭐 하나 판 거 있죠? 네. 정다운도 다 팔았어요. 정다운도 보시면 이재명 테마주 사는 건데 적당히 팔고 딴 데로 넘어가려고 다 팔았습니다. 신고가 났죠? 네. 정리했어요. 다른 데로 가려고요. 이거 팔아서 뭐 하고 있겠어요? 쉬워요. 최지영 씨 관련주나 김동현 씨 관련주나 홍준표 씨 관련주가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들 후발주를 사면 돼요. PPI를 팔아서 최지영 관련주 PPI를 팔아서 휘닉스 소재를 산 것처럼 넘어가면 되겠죠. 그쪽으로. 김동현 씨 테마주도 미리 사놓은 게 있어요. 오늘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봐서 이쪽이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그쪽을 더 사면 돼요. 후발주를. 만약에 이쪽이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예, 윤석열 테마주로 가야죠. 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종목을 한두 개 몰빵을 해서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종목을 적게 하면 민첩하게 잘 대응이 편하실 것 같죠? 천만에요. 많이 사면 무거워서 못 움직입니다. 종목이 적고 비중이 많으면 그게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거예요. 지금 대선 테마주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돈 못 벌어요. 종목을 좀 늘리셔야 돼요. 보세요. 미리미리 다 대비해놨잖아요. 네거티브 시작되면 공격이 시작되는 거니까 누가 간다고요? 순간 그 사람이 데미지를 입으면 반사이익을 얻는 그 사람들끼리 가는 거예요. 쭉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수익 날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김동현 씨 관련주 중에 지금 사놓은 것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오늘은 저기 종목은 노코멘트 할게요. 근데 아침에 여기 단톡방에는 추미애 관련주도 사놨어요. 추미애 씨 거. 저 추미애 씨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소식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네, 늘 제 방송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다 안 좋아합니다. 네, 다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추미애 씨 것도 아침에 사놨어요. 단톡방에. 거기도 오늘 10% 이상 급등했었어요. 재밌게 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지금 대선주 갖고 수익을 내실 거면 한 사람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선발주자 있죠. 이미 인터넷 검색에서 되게 굉장히 잘 나오는 거, 그런 종목도 갖고 지금 들고 계시면 보세요. 조금만 악재 나와도 그냥 갖다가 개인들이 들이붙잖아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드시냐고요. 네, 종목을 꺼내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또 저거 추천하신 분들이나 갖고 있는 분들 또 저기 할까봐. 안 힘드시냐고요. 저 붕 떠 있는 거. 그렇죠?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있으시면 붕 떠 있는 거 갖고 매매해서 수익 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럴 실력이 아직 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직업상 그런 걸 대응을 못 한다 그러시면 바닥에 있는 거 하세요. 떠 있는 거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격이 안 맞거나 직장인분들 그런 거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PPI가 있어요. 여기서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달만 가지고 계셔보세요. 한 달도 필요 없었어요. 그때 바로 올라갔거든요. 네. 여기까지 갔을 때 40% 수익, 꺾었다 올라가니까 70에서 80% 수익이에요. 네. 참으면 수익이 더 나는 거죠. 분할로 수익을 챙기면서 다른 종목을 또 계속해서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셔도 돼요. PPI는 바닥에서 샀죠. 그 다음에 영화금속 보세요. 바닥에서 사죠. 근데 바닥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것도 사죠. 아까 누구예요? 피닉스 소재 여기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단톡방에서 추천하는 게 자연광이고요. 요것도 이런 자리에서 추천했잖아요. 떠 있는 것도 해요. 수익이 바로바로 나죠. 지금은 들어오시면 뭐 매수해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수익 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꽤 있었는데, 뭐 금요일날 시작하시거나 오늘 시작하신 분들 꽤 있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10%짜리 수익 나오잖아요. 네?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방의 장점은 바닥에서 스윙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은 30에서 50% 이상 내고요. 수익이 빨리 나면 일주일 안에 30%, 50% 이상 100%까지 수익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이라는 거는 뭐 보름 정도 생각하셔도 되는데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지수가 누르면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사자마자 수익이 바로바로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윤석열 테마주 지지난주 목요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두 번이나 급락했는데 데미지를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저희 회원들 여기 지금 많이 듣고 계신데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데미지를 안 입었다고. 윤석열 테마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다른 걸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대선 테마주 갖고 수익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내일 바로 들어오세요. 오늘도 휘닉스 소재 추천 나갔는데 내일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현금을 많이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분들 아시죠? 현금 많이 들고 계시면 좋은 종목도 추천 나가는 거, 그죠? 네. 조정할까봐 현금을 많이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 네,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수익을 더 내드리려고 오늘 수익 실현이 몇 개 나간 거예요.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아무튼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도 그만 망설이시고 바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는 종목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믿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유 종목 그대로 갖고 들어오셔도 돼요. 다 봐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회원으로 들어오실 때 그 현금 100% 들고 들어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다 힘든 종목, 그죠? 네, 어려운 종목 그런 거 들고 다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와서 하나하나씩 전문가 도움 받아서 정리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계좌가 이제 플러스가 나고 그렇게 바뀌시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윤석열 테마주 오늘 급락했는데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원래 이러면서 많이 가는 겁니다. 심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개인들이 저렇게 심하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많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 영양사예요. 영양사. 네.
요즘에 그 군대에서는 밥을 굉장히 부실하게 준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거든요. 식단 이렇게 그 학교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문가도 그런 겁니다. 네. 그냥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골고루 포트의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종목 수가 5개건 10개건 1개건 떠나서 그죠? 골고루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종목을 추천하는 게 영양사처럼 추천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막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 해도 한 가지만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골고루 영양 잡힌 네, 그런 계좌를 그런 포트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지금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 금속 이런 것들 잘 사놨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앞으로는 편안하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가입이라는 게 궁금하시면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렸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연락처 남겨주신 분들 먼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제 뒤에 또 허수영이 방송하시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